네. 네, 이제 공황장애 또 남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걸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인지의 재구조화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치료가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은 무엇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데, 처음에는 격한 운동은 자제하고, 정신건강에 필수인 조깅이나 많이 힘들다면 걷기에서부터 시작해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 어, 음, 어, 하다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걷는 것이 가장 좋다. 조깅도 사실 무리예요. 물론 이제 젊다고 한다면 또 다를 수 있지만 걷는 것이 가장 좋고요. 걷는 것이. 근데 처음 헬스장에 가면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의존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이 걷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등산이 좋습니다. 등산 굉장히 그 큰 산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가까이 있는 산부터 걷는 것이 좋은데 등산도 사실 위험한 게 산에 가서 공황장애 오면 정말 또 물론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쨌거나 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를 탁구를 좋아하진 않고요. 탁구를 좋아할까요? 탁구를 좋아하나? 탁구를 좋아하진 않고요. 탁구를 좀 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무기력해지면 탁구도 치기 싫어요. 탁구가 치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예.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건데 탁구가 귀찮은데 여러분 걷고 싶겠습니까? 그죠? 근데 걷는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게 공황장애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고 모든 병에 운동할 수 있으면 걸을 수 있으면 회복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운동을 하는 중간에 공황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요. 누군가 할 수 있으면. 또 공황장애 대다수가 과호흡 증후군, 대부분 이제 이게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복식호흡, 이제 막 숨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이제 이 뱃속 저 깊이까지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그러니까 왜 뭐냐면 호흡을 좀 더 천천히 하는 거죠. 또 호흡의 빈도를 줄여주는 거죠. 복식호흡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죠. 급한 위기 상황은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인데, 정신계통약을 이제 주로 복용하게 되죠. 항우울제, 아까 보시다시피 항우울제 이런 걸 하는데, 약은 이제 역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상에 비해 치료기간이 긴 편입니다. 일단 한번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약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이나 약에 대한 공포감이나 약의 공포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의사 상담하며 처방에 따라야 하는데, 이제 항불안제가 이제 벤조디아제피는 관련 약이죠. 벤조디아제. 이제 약물 몸이 나른하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는 후유증이 있죠. 이 약이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때 커피를 먹는다. 그러면 커피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서 불안한 증상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또 약을 먹게 되고 나른하니 카페인을 섭취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원인이기 때문에 커피뿐만 아니라 핫식스나 레드불 등의 에너지 드링크류도 마찬가지고요.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황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다. 또 술이나 담배나 커피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거나 더 나아가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끊는 게 좋다. 최근에 내가 한과던 한 여학생이 일종의 이제 공황장애가 왔어요. 조현병이죠. 조현병이 왔어요. 공황장애보다 조현병이 왔어요. 딱 여러분 모든 정신적 질환은요 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보니까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정신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이제 대화를 했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을 처방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약을 처방받고 또 여학생이었고 주위에 함께하는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을 쓰는 그 여학생에게 약을 잘 먹으라 하고 약을 잘 먹이라고 또 간호과 학생이라서 간호를 했던 학생이라서 약을 잘 먹이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더 악화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깜짝 놀랐죠. 아니 왜 더 악화됐지? 여러분 약을 먹으면요 곧바로 좋아집니다. 확 좋아지거든요. 처음에 약을 먹으면 확 좋아져요. 근데 증상이 더 심해진 거예요. 왜 그렇지? 알고 봤더니 약을 먹는 척 하면서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왜 약을 먹는 척 하면서 약을 안 먹었는가? 약을 먹으면 나른해져. 정신이 약간 내가 약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분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벤조디아제핀 약인데 이 약을 먹으니까 하여튼 뭔가 가슴이 좀 이상하고 막 기분이 이상하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먹으면 몽롱하게 뭔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약을 안 먹은 거예요. 먹는 척 하면서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 나빠집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약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딱 시작할 때 약을 딱 잘 먹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 하는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 약을 안 먹으면 그건 이제 대책이 안 씁니다. 이제. 음, 사실 약만 잘 먹어도 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음. 여러분, 조현병이든 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됩니다.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약을 복용하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지 인지행동 치료만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음. 여러분, 이상심리학 배우셨는가 모르겠지만 이상심리학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은 여러분 어, 사실 그냥 상담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약을 잘 먹어야 돼요. 참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 먹잖아요. 머리 아파 뭐 두통약을 먹듯이 똑같이 예, 약을 복용하면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공황을 극복하는 6가지 지침이 있는데 자, 이 6가지 지침을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공포를 예상하고 받아들여요. 아, 공포를 예상하고 내가 지금 공황장애가 또 패닉이 오려고 한다, 공황이 오려고 한다. 그때 이런 공포를 예상하고 받아들여. 사실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 거죠. 두 번째, 공포가 다가오면 멈추어 기다리면서 내버려둬라.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지금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그 공포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네 번째, 당신의 공포 수준을 10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평가하면서 그 변화 양상을 지켜보라. 내가 나의 공포 수준이 10이냐, 9냐, 8이냐, 7이냐, 6이냐, 5냐 그것을 평가해보라. 다섯째, 공포와 함께하며 공포를 견디는 성과를 인정하라. 여섯 번째, 공포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또 받아들이라. 이것이 공황을 극복한 6가지 지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미 공포심이 오는데 이 자동적 사고인데 그걸 갖다가 공포가 왔는데 예상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미 말만 해도 어렵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말만 들어도 어렵죠? 공포를 예상하고 받아들여요. 공포가 다가오면 멈추어 기다리면서 내버려둬라. 지금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당신의 공포 수준을 10점 척도로 평가하면서 그 변화 양상을 지켜봐.
공포와 함께하며 공포를 견뎌낸 성과를 인정해라. 공포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받아들여라. 사실 이거는 말은 쉽죠. 당사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어, 내가 지금 공황장애를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관람차 그거는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난 거였어요. 그 이후로 그런 경험이 지속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내가 대관람차를 다시 탄 적이 없고 약간의 그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본 그런 것은 남아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뭐 한두 번 정도라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음. 그런데 나는 뭐 그 정도 지나갔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굉장한 공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6가지 지침을 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음. 만약에 여러분 그 공황장애 수준이 버스를 탔는데 공포심을 느낀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누군가 도우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돕는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탔다고 한다면 그럼 뭐 그 정도의 공포는 예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또 공포가 다가오면 멈추어 기다리면서 내버려둬라. 지금 자기 버스 안에 있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정말 심각한 공포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포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예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야, 참 쉽지 않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공포가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공포가 다가오면 멈추어 기다리면서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되어지면 가능한데 사실 그 사람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 지나갑니다. 이 공황장애의 특징이긴 하지만 사실 금방 지나갈 수도 있고요. 예,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는요 1시간 2시간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왔다가 지나가요. 단 5분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그 사이에 다 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포가 다가오면 잠시만 멈추고 기다리면 지나가요, 이게. 그 시간을 참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이 공황을, 패닉을 극복하는 6가지 지침. 공포를 예상하고 받아들여요. 공포가 다가오면 멈추어 기다리면서 내버려둬라.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뭐 운동이라면 좋겠고 음악이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10점을 척도로 해서 평가해보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건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공포와 함께하며 공포를 견뎌낸 성과를 인정해라. 공포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받아들여라.
처리할 때, 이 공황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공황 장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바라기엔 또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